미국 대선의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가 첫 공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에 대해 비열하고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며 공격을 계속 퍼붓고 있는데요. 월드이슈에서 홍희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의 공식 후보로 확정된 뒤에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공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펜실베이니아를 찾았어요. 네, 미국의 노동절 휴일에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펜실베니아주를 찾아서 노동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철강 도시로 유명한 피츠버그에서 바이든과 해리스는 노동조합이 강해야 미국도 강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I promise you, if you elect Kamala Harris as president, will be the best decision you will have ever made. 대선 승부를 결정하는 경합주 가운데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은 노동조합에 소속된 유권자들의 입김이 강한 곳입니다. 2016년에는 이 세 개 주를 모두 가져간 덕분에 트럼프가 승리했고 2020년에는 민주당이 전부 되찾아왔습니다. 결국 이 경합주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가 관건인데요. 해리스 후보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프로법을 통과시켜 노조 파괴를 영원히 끝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미국 대표 철강 회사인 US 스틸을 일본 제철이 인수하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And I couldn't agree more with President Biden. U.S. Steel should remain American-owned and American-operated. 앞서 트럼프도 지금 이 미국 철강 회사인 US 스틸을 미국이 소유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만큼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후보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US 스틸은 미국 회사로 남아있어야 한다며 일본 제철의 인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트럼프 후보도 US 스틸이 일본에 팔리는 것은 끔찍하다며 즉각 저지하겠다는 뜻을 올해 초 이미 밝혔습니다. US 스틸은 1901년 피츠버그에서 설립돼 미국의 성장 과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미국 자동차와 건물들 대부분에 US 스틸 철강이 사용된 건데요. 하지만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미국의 보호주의가 기업의 혁신을 오히려 방해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일본 제철이 매수 계획을 발표하자 그동안 US 스틸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일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내심 반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상징성이 높은 기업인 만큼 미국 내 정치권의 반발과 노동계가 외국 기업 매각을 질재히 반대하고 나선 건데 외국에 팔지는 않더라도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도 이 노동자 표심 잡기에 나섰죠. 바이든 임기 때 물가가 오르면서 노동자가 살기 더 힘들어졌다고 주장했어요. 네, 트럼프는 미국이 높은 기름값과 교통비 상승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나약하고 실패한 리더십 아래 계속 살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리스에 대해서 비열하다, 결함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정책보다는 해리스 개인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She's defective. She's a defective person. And we don't need another defective perso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just had that. 트럼프는 자신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노동자와 기업이 번영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자신의 임기 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무역 협상을 하고 노동자 지원 정책을 펼쳤지만 바이든 정부 때 이 모든 게 없던 일이 됐다고 지적했는데요. 트럼프는 네거티브 공세를 연일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캠프 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으로 경쟁하자는 조언을 트럼프가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전략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공화당 내부의 움직임도 트럼프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이 공화당에서 트럼프와 경쟁을 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지지자들이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니키 헤일리 전 대사는 공화당 경선에서 패배한 뒤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헤일리는 공화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던 공화당원들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Being inside Trump's White House was terrifying. But what keeps me up at night is what'll happen if he gets back there.
연설자로 나선 공화당원 올리비아 트로이는 지난 공화당 경선에서 헤일리를 지지했었습니다.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표하는 것이 공화당을 배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사실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하는 공화당원들은 반트럼프 성향으로 세대 교체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후보가 해리스로 바뀌자 이들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해리스 캠프는 이런 공화당원들을 상대로 공략에 들어갔지만 아직 의미 있는 표를 끌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의 표심에 니키 헤일리의 지지자들까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월드쇼 홍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